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여러분 곁에서 시작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 함께하겠다고 손잡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눈을 피하고 말수가 줄고 함께 걷던 길에서 자꾸만 발걸음을 늦추는 걸 느낀다면 말입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워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숨 쉬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더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한 번 금이 간 마음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런 감정의 금이 인생의 후반에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온 여성 3명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모두 60대의 재혼을 선택했던 분들입니다. 첫 번째 여성, 박영자 씨, 올해 68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7년 동안 혼자 살았고 평생 홀로 살 자신이 없다고 느낀 시점에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배려심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같이 밥만 먹어도 행복하겠다. 박영자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3개월 만에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것이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루틴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달랐고 잠자는 시간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곧 외로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외로웠다고 박영자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 땐 그래도 내가 나를 챙겼지만 이젠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서도 나는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상대가 없는 그 공허함이 재혼 후 더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생활에 익숙했던 두 사람이 서로의 리듬을 맞추지 못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외로움과 단절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가 원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 차분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동거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운 법이니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직이 지우면 백전불태라.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안다면 어떤 관계든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현실 속에서 상처받은 여성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어떻게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전남 여수에 살고 계신 64세 이정숙 씨입니다. 이정숙 씨는 10년 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낸 뒤 서로의 삶이 더 이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이었죠. 이혼 후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고 이정숙 씨는 홀로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단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래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강정호 씨는 자주 안부를 묻고 집 앞 마트까지 함께 다녀오기도 하며 자연스레 그녀의 일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 우리 서로 기대며 살면 어떨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였던 사람이라 성격도 익숙하고 무엇보다 혼자 살다 보니 생긴 심리적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죠. 이정숙 씨는 아이들과 상의 없이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 강정호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딸이 알게 된 날,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혼자라도 든든했는데 왜 남의 식구를 끌어와? 이제 와서 우리랑 남처럼 만들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이 지나가는 해가 많아졌습니다.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와 손잡은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죄인처럼 살아야 해? 재혼 후 그녀는 늘 이중 생활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강정호 씨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남편 앞에서는 자식들의 서운한 말들을 숨겼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녀는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나이 들어 더욱 소중해지는 인연입니다.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잃게 될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고요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하셨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는 일은 다른 누군가를 포기하는 일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혼도 사별도 아닌 오직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택했다가 뜻밖의 상황에 놓이게 된 세 번째 여성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혼자가 익숙해질 무렵 문득 찾아온 외로움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버린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8세의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4년이 넘은 분입니다. 처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세 끼를 혼자 차려 먹는다는 것이 이토록 공허하고 쓸쓸한 일인지 그땐 몰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고 그 나름의 평화로움도 생겼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자주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건강체조에 빠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체조 모임에서 한 남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하는 가벼운 제안이었지만 점점 전화 횟수가 늘고 산책도 함께하게 되었지요. 김정숙 씨는 외롭긴 했지만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 남성이 결혼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식장은 아니어도 혼인신고만이라도 해요.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김정숙 씨는 두 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큰딸은 엄마가 행복하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작은 딸은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후로 김정숙 씨는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 자신이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갈등을 하던 중 우연히 들른 절에서
한 스님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비우면 채워지는 법입니다. 누군가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그날 이후 김정숙 씨는 재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남성에게도 조심스레 거절의 말을 전했고 지금은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고요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도 용기지만 혼자 남는 걸 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서 혼자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인생의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들려드린 세 사람의 선택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깨달음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세 명의 여성은 각기 다른 이유로 재혼을 택하거나 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 뒤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정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 단절이라는 마음의 균열이었습니다. 이 단절은 단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거리감, 오랜 친구들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멀어진 삶의 결과였습니다. 심리학자 윤혜경 교수는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감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끈들이 끊어진 데서 오는 상실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던 관계들이 하나 둘 사라져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서적 고아가 되는 것이죠. 정서적 단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돈이 없으면 방법을 찾지만 마음이 고립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단절 상태에서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지나치게 친절한 눈빛 하나에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때때로 연애로 혹은 결혼이라는 큰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의 근거가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결핍과 불안일 경우 결과는 결코 행복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영숙 전문의는 이런 사례를 종종 본다고 말합니다. 노년에 들어 급작스럽게 재혼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얽힌 관계를 맺은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이 외로웠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노년은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입니다. 감정의 파도는 젊을 때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먼저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결핍을 안고 있는지, 그것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노년의 모든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너무 조용해진 자녀가 있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하던 친구가 떠오른다면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멀어졌고, 조금씩 침묵했고, 그러다 결국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 오랜만에 꺼낸 추억 하나가 다시 관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 단절을 방치한 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가? 그 답이 지금의 결정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년기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고민, 바로 경제적인 이유로 재혼을 고려하는 사례와 그 뒤에 숨겨진 갈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서적인 외로움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수입이 줄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의료비, 생활비, 심지어 자녀나 손주의 지원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재혼이라는 선택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흔히 마주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겉보기에는 참 타당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감정적 동의를 생략하고 생활을 합치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갈등들이 우리 삶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오칠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김팔순 어르신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서로 말벗이 생긴 것이 삶에 활력을 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자녀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병원비 부담, 식비나 생활비 분담, 어느 쪽 자녀가 더 자주 찾아오느냐 같은 문제까지 이 작은 균열은 다시 정서적인 거리로 이어졌고 결국 3년 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돈이 문제였지만 결국 그 돈을 둘러싼 마음의 거리, 기대의 차이가 진짜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진짜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이지 삶의 본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치면 득이 되겠지라는 단순한 계산만으로는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인지,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함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믿음이 없다면 경제적 안정도 결코 안정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 이유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마음의 잔고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충분한가요? 신뢰는 쌓였나요? 가족과의 관계는 어때요? 돈은 덧셈으로 풀 수 있지만 마음은 나눗셈이 되어야 오래갑니다. 불균형한 기대와 계산은 서로의 마음에 빚만 남기게 됩니다. 재혼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혼이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으려면 경제보다 감정, 수입보다 신뢰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혼 이후 가족과의 갈등, 특히 자녀 문제와 상속, 그리고 상처받은 관계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녀 문제는 노년 재혼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혼 상대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부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자신의 유산을 나눠야 한다면, 혹은 낯선 사람에게 부모의 시간을 뺏긴다고 느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육남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 어르신은 홀로 지낸 지 10년이 지난 72세였고 마을 노인복지관에서 자주 만났던 황칠순 어르신과 정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분은 각자의 자녀에게도 이야기했고 형식적으로는 자녀들 모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유 어르신의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 결혼 자금 말인데요. 혹시 그분이랑 같이 쓰실 거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유 어르신은 숨이 턱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딸과의 관계도 서먹해졌고 손주도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황 어르신 쪽에서는 아들들이 재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분은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재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재혼은 두 가정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속 문제가 더해지면 갈등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 재혼한 상대방을 이해관계의 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재혼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오해를 미리 풀어야 합니다. 둘째, 상속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미리 정리하고 서류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시간이 지나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산보다 무겁고 시간보다 느립니다.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혼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외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결정,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판단을 돕기 위한 기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노년의 분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외로움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바라봐야 할 외로움입니까? 이 질문에 고개를 떨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아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외롭지 않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외롭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재혼이 모두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성공으로 가려면 몇 가지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재혼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혼자가 싫어서
집안일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혹은 자식이 결혼해 텅 빈 집이 적막해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 안에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 내 삶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라는 분명한 자기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채우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재혼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동거를 해보는 분들도 있고, 각자 집은 유지하되 주말 부부처럼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더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 건강 상태, 일상 패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나누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가족, 특히 자녀들과의 소통입니다. 재혼은 내 선택이지만 내 삶과 얽혀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걸 허락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없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이유를 말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을 아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하는 재혼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준 후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재혼입니다. 노년에 만나는 인연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사랑보다 따뜻한 햇살 같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줄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며 생각나는 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채널이 여러분 삶의 한켠을 따뜻하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